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언제 방송할지 모르는 내용인데요. 난세는 영웅이 태어난다. 그리고 국가나 정권이 몰락할 적에는 간신들이 있었다. 즉 난세의 영웅과 난세의 간신인데요. 이게 서양 고금, 동서고금의 영웅과 간신 열쇠는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고 다 우리가 아는 사실이고, 고고TV가 드리고자 하는 말은 현재 우리가 쉽게 말해서 문재인 정권이 질린 국민들이 영웅을 맞이할 것이고 누가 영웅이 될 것인가 하는 문제죠. 누가 백마를 타고 오는 것인가 하나도 나타나고 있지 않죠. 그죠? 그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현재 정치권에서는 정치가 죽었다. 정치가 없어졌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정치를 만든 것은 누군가? 국민들이다, 이런 것이죠. 국민들이다. 현재 상황을 만든 것도 국민들이고 해쳐갈 사람도 국민이다. 그러면은 난세의 간신 역할을 한 사람들이 국민이고,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또 난세의 영웅을 맞이할 사람들도 국민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 신문이나 필진들이 또는 방송에서는 진영 논리로 정치 공학적으로 칼럼을 쓰고, 그죠? 책을 펴내고 이렇게 되고 있죠. 정치가 없고 사회가 총화를 모일 어른이 없다. 총화를 모을 어른이 없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지금 판판이 내가 원고를 쓴 걸 읽어드리고 나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현재 특히 보수 중도지나 심지어 한겨레나 경향 같은 곳에도 필진들이 문재인 정권을 물리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믿는 것은, 기자들이 믿는 것은 뭐죠? 무는 무보다 강하다. 글이 칼보다 강하다 하는 거로 계속 칼럼을 쓰고 사설을 쓰고 있죠. 그게 그 사람들의 임무니까. 그런데 문재인은 4년 동안 꼼짝도 않고 전횡과 폭정이 되고 있죠. 여기서 주목할 게 뭐냐면은 우리가 박정희 정권을 1961년에 탄생을 시키고 1979년에 그 암살에 의해서 박정희 정권이 물러나죠. 그 다음에 전두환 정권이 8년을 하죠. 그죠? 26년, 7년 동안 글로서 신문 기자들은 특히 조중동 같은 데서 본격적으로 쳤죠. 글로서 독재 권력에 저항하면서 글로서 물리치려고 했지만은 결국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다는 것이죠. 그죠? 저는 그래서 글이 칼보다 강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역사를 볼 적에 항상 정권을 뒤집을 적에는 국민들의 분노가 따랐고, 그죠? 또 국민들의 분노가 따르지 않으면 역성혁명, 쉽게 말해서 군사혁명이라는 게 있었죠. 동서고금 마찬가지예요. 다 그렇습니다. 그 밑에 책사들이 있었다. 근데 지금 민주주의 사회라 그래가지고 신문의 칼럼이나 언론이나 책을 통해서 문이 칼보다 강하다 이렇게 한 것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박정희 정권이 쓰러질 때는 17년이 걸렸다. 잘했어요, 박정희 정권. 근데 72년 유신을 갖다 선포하면서 그렇게 됐죠. 68년 삼선 개헌을 하고 72년 유신을 선포하면서도 7년을 견뎠다. 박정희 대통령을 폄하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전두환이는 언론 통폐합하고 그죠? 방송국에 군인을 상주시키면서까지 그렇게 언론을 탄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언론들은 써댔어요. 전두환 정권을 치려고. 근데 그게 그 하세월이 걸렸다. 그렇죠. 그럼 지금도 보면은 조선일보 같은 경우가 가장 강하게 그 사설 칼럼을 써요. 조선일보 익히 있던 그 옛날에 60, 70대들 그런 필진도 말고 김대중이나 최보식 같은 경우는 한물 갔어요. 그거는 과거 세력이야, 제가 보니까. 그런데 외부 인사들이나 젊은 필진들은 문재인을 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요. 걔들도 노력하는데 그 최보식이나 김대중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좌파 우파 논리로 공격을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문재인을 치려고 필진들, 신문의 필진들이나 또는 방송 일부, TV 조선 같은 데서 그렇게 문재인의 비난하고 폭정을 들춰내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건재한 것인가? 그러면 여기서 제가 의문이 같이 나는 거죠. 고고TV 이어명 같은 경우는 과연 문이 칼보다 강한가? 근데 문이 칼보다 강한가? 결국은 그게 민주화 과정으로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칼이 문보다 강할 때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역사에서. 우리나라 건국 과정을 보면 전부 다 칼에 의해서, 그죠? 삼국시대든 고려시대든 조선시대든, 그렇죠? 칼들이 다, 왕건이나 이성계나 칼들이 다 국가를 세우게 되죠. 역성명을 하게 되죠. 그렇죠? 그런데, 그때는 그때 시대지만은, 대한민국 75년 사이도 칼이 문보다 강한 때가 있었다. 그게 보수의 가장 화려한 시기. 전두환과 박정희 시대 25, 6년이었다. 그렇죠. 박정희와 전두환 시대를 갖다가 폄하하고 비난하고 없애보려고 한 것들이 바로 문이었는데 그 27년이 걸렸다. 그런데 이 우파 세력은 박정희하고 전두환을 갖다가 난세의 영웅이라 했다. 난세를 정리했다 했다. 일면 맞아요. 일면 맞아요. 혼란 시대였고 배고픈 시대였고 산업이 없던 시대였으니까. 그렇죠? 근데 전두환 같은 경우는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현재 문재인이 4년 동안 이렇게 문시족의 홍위병에 의해서 집권이 유지되는 것은 이들의 태생을 보면은 문재인 태생을 보면은 얘네들은 박정희 시대 이승만 시대까지 가서 대한민국 보수 성장 세력을 난해하고 분석하고 치려고 문으로서 글로서 그죠? 운동으로서 절치부심한 세대다. 그렇죠? 이 386이나 문재인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전체 현대사를 다 부정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얘네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우리는 박정희와 전두환이 같이 칼과 총으로서 정권을 잡지 않았다. 그렇죠? 투쟁에 의해서 글로서 문으로서 우린 그걸 위해서 잡았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몇십 년을 절체부심했죠. 쉽게 말해서 보수 우파한테 정권을 빼앗아 가려고. 근데 박정희는 우파가 아니에요, 여러분. 박정희는 쉽게 지금 같은 표현을 하면 사회주의자야. 진보와 그 국방 튼튼히 하고 나라 경제 잘 살게 하는 거, 잘 먹고 잘 살고, 그게 사회주의자예요. 박정희를 우파라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문재인 정권의 헤게모니는 뭐냐? 문이었다. 문. 양심이었고 정의였고 글이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은 두 번째 세트로 넘어가 가지고 지금 우파 세력은 문재인 정권이 무지하고 폐악적인 걸 안다. 그죠? 그런데 신문 조선이나 중앙이나 모든 신문의 칼럼이나 이런 것들이나 또는 우파의 멘토가 지금 없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보면 또 글로써 문으로써 문재인 정권을 무너뜨리려고 직필직곡을 하며 그죠? 아주 치열하게 글을 써야 된다. 그런데 제가 첫 번째 세트에서 말씀드렸듯이 우파 진영을 갖다가 허물르는 애들이 누구냐? 좌파 진영 애들은 문으로 이걸 허물었고 저들이 정하는 방법을 너무나 잘한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고고티브에게 이렇게 피토하게 계속 현실적인 문제를 방송하고 현상을 방송해 드리는데요. 지금 이게 글로써 무너뜨릴 경우는 지났다. 신문의 칼럼이 아무리 떠들어도 결국엔 무너지겠죠. 문재인이가. 그런데 말씀드렸죠. 그 신문이나 칼럼이나 지식인들이 박정희 전두환을 무너뜨리는데 27년이 걸렸다. 한 세대가 완전히 지나간 다음이다. 그래서 얘네 지금 민주당 애들이나 문재인 떨거지들이 하는 게 자기들은 그 과정을 그 난공불락을 요소들 자기들이 무너뜨렸다 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역으로 지금 우파 보수 진영을 갖다가 이용한다는 거죠. 이번 풀어놓되 그죠? 이번 풀어놓되 선전선동 전략을 계속 구사하는 거죠. 그걸 계속 박정희 끌고 나오고 전두환 끌고 나오고 박근혜 끌고 나오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승만까지 끌고 나오고
하다못해 세종태전까지 저희 편이라 그런다. 응? 그래서 문재인과 이 586 떨거지 좌파들은 우리 우파들의 쉽게 말해서 과거 부정성을 갖다가 강조를 하고, 그죠? 선동을 하고, 그죠? 그들이 40년 동안 논리를 쌓은 그 실력으로, 그 절치부심의 실력으로 지금 현상을 지배하려고 그런다. 즉, 무슨 말씀이냐면은, 문재인과 좌파들은, 문이 총보다 강하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실행을 하고 있다. 여기서 보면 총이 누구냐? 문재인이, 박정희고 전두환이었다. 자기들은 문이 총보다 강한다는 걸 현실적으로 실행하고 있고, 그 문이 조선이나 중앙이나 한겨레 같은 데서 치고 사설에서 치고 올라와도 끔찍도 안 한다. 그래서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20대, 30대, 40대들은 한국 현대사에 대해서 방향감각이 뚜렷한 게 없고 방향감각을 잃었고, 현재 2020년 11월 현재 정치 방향에 대해서 방향감을 잃고 있다. 그죠?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계속 우리가 그냥 그 사설을 쓰고 필진들이 공격하고 책으로 공격해도 문재인 4년을 보면은 문재인이가 총보다 강하다? 이게 참 의아한 거 아니냐. 그죠? 현상적으로 보면 이게 지금 문재인이가 나쁜 짓을 참 많이 하고 있는데, 국방, 경제, 외교 다 그러고 있는데, 아무리 언론에서 두드리고, 고고TV 같은 유튜브로 두드려도, 이거 문이죠. 두드려도 끔찍도 않는다. 그래서 국민들은, 야, 문이 총보다 강한 거야? 칼보다 강한 거야? 그렇다면은, 총이 문보다 강하다는 것을 우리는 보여줄 필요가 있다. 과거에 박정희 대통령이 쿠데타를 하고 전두환이가 유사 쿠데타를 할 12.12 사태 그런 것보다, 그죠? 그러면은 그런 총보다 우린 다른 총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총이라는 것이 뭐냐? 국민의 함성이고 혁명이다. 레볼루션이다. 좌파들이 썼던, 그죠? 국민의 함성이고 혁명이라는 총이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국민들이 일어날 힘도 없고 일어나질 않는다. 정치에 대한 방향성도 잊었고 대한민국 정체성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하고 있으므로, 그렇죠. 그리고 문재인이가 엄청난 편가르기를 했다. 지역과, 그죠? 지역과 부와 또 교육과 모든 걸 갈라치게 했다. 거기서 또 세분화가 된다. 노동을 또 갈라치고 교육을 또 갈라치고 지역을 또 갈라치고 세대를 또 갈라치고, 그렇죠. 그러면서 문재인은 집권을 갖다가 연장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국민들이 뭔가 정체성이 없고 문재인의 폭정을 보고 전행을 보고 독재적인 성격을 보고 국민들은 답답하다. 우리를 이끌어줄 사람이 없다. 그죠? 그러면은 국민들은 우리가 역사에서 배웠던 한 시대를 풍미했던 정권을 빼앗은 영웅이 필요하다. 소영웅도 필요하다. 백마의 현실을 보고 싶어한다. 지금의 난세라는 것은 반문재인 세력 중도 우파에서는 다 알고 있는데 난세에서 영웅을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보면은 난세에서 더불어민주당 애들은 말할 필요도 없고 국민의힘 쪽에서 보면 간신만이 판을 치고 있다. 내분을 인사하고 있다.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죠? 여권도 간신들이 판을 치는 것 같고 정상적인 사고가 상식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국민의힘은 더 그렇다. 여권을 한 곳으로 뭉치고 문재인을 옹이하고 들어가지만 이쪽은 서로가 그냥 아기다툼을 하고 있다. 세 번째 챕터. 지금 문재인이와 노무현 이후에 노무현과 문재인이가 한 것은 대한민국 사회적인 사부, 국가적인 사부를 없애는 일이었다. 그것이 자기들은 그 사람들을 갖다가 폄하하고 비난하지 않으면 자기들의 정통성이 없어지니까 국가적인 사부를 없애는 것이다. 모두 파멸하고 없애버렸다.
쉽게 말해서 박정희의 영웅적인 정신을 추앙을 받아야 하는데도 아직까지 파멸을 일삼고 있고, 김영삼 같은 그 당대의 길이나 풍운하가, 그죠? 김대중에 밀려가지고 지금 우파에서도 김영삼을 갖다가 좌파라는 프레임에 갇혀버렸다. 우파에서도. 이명박 또한 대한민국 경제를 갖다가 현실적으로 몸에 체득한 사람이 대한민국 경제를 성장시키고 화려한 외교를 하면서도 잡아넣어버리고, 또 극성 우파들은 이명박까지, 저건 좌파야, 박근혜 대통령한테 해를 끼치게 싸웠기 때문에 좌파야, 이런 식으로 돼버렸다. 그죠? 그저 보수 우파 쪽에서는 정체성의 혼란으로 결국은 문재인의 전략에 완전히 말려든 꼴이 된다. 그리고 김수환 씨 같은 법정 같은, 그죠? 김지아 같은 그런 사회적으로 사부가 없다. 사부가 없다. 다 돌아가셨거나 김지아 씨 같은 경우는 병치료를 하고 있다. 그죠? 그럼 문재인 같은 경우는 우파 지식인이나 우파 정치인, 보수 우파 정치인에 대해서 우파 내에서도 공격을 하고 있으므로 그걸 즐기고 있다. 그죠? 공격하는 대상은 누구냐? 그죠? 같은 우파 진영이다. 고고티브에게 물치기는 그들은 희대의 간신들이다. 국민들은 지금 난세에 빠지고 영웅을 갖다가 모시고 싶은데 우파 진영 자체에서 그런 짓을 하고 있다. 희대의 간신들이다. 물론 더불어민주당은 더 간신들이다. 알량하게 최장직 같은 애를 만나는 거예요. 강만중 같은 애들, 최장직, 강만중, 송건호 이런 애들 말하는 거예요. 과거의 그 창작과 비평의 글을 쓴 애들, 이런 애들조차 문재인의 정권에 토양을 제공했고, 지식의 토양을 냈고, 이념의 토양을 제공했던 그런 친구들조차 문재인을 갖다가 버리기 시작했고, 그죠? 즉 알량한 객기와 지식을 자랑하던 좌파 진영의 멘토들도 문재인을 버리기 시작했고, 자기들이 이용만 당했다는 걸 알고 버리기 시작했는데, 왜 우파는 이렇게 되고 있는가? 보수는 있는 자원마저 서로가 해치고 있다. 보수 우파라는 사람들은 유튜버를 따라다니면서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일반 국민들이, 지식인들이 볼 적에도, 고고티브는 지식인이에요. 일반 국민들이나 상식적이나 합리적인 이성을 가진 사람들이 볼 적에도 과연 문이, 글이 총이나 칼보다 강한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저 민주화 세력들이 서울시청에 나가고 광화문에 나오고 청계천에 나가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을 무너뜨렸던 그 20대, 30대를 모방해서 나이 드신 분도 할 수 있다고 나가는데, 그거는 과거 세력이다. 자기들이 과거에 부정성을 갖고 있는데 신진 세력, 미래 세력들이 지지하지 않으면서도 자기들은 그러고 있다. 누가 간신인가? 챕터 네 번째. 그래서 미래 세력인 2030의 지지를 받지 않고서는 우리는 이 정권으로부터 정권을 찾아올 수가 없다. 40대는 불가해요. 40대, 50대 초까지는. 그러면은 20대, 30대들의 생각은 완전히 바뀌어버렸다. 50대, 60대, 70대가 생각하는 생각과 20대가 30대에 생각하는 삶의 방식과 생각과 이념까지 들어갈 필요 없어요. 완전히 생활 문화가 바뀌어버리고 정치 문화가 바뀌어버렸다. 20대, 30대는 그들의 이익적이고 개인적인 삶을 향유하며 이 파노라마 같이 역동치는 대한민국의 정치판에 관심이 없다. 그럼 그쪽으로 20대, 30대의 마음을 또는 중도 진보층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지 않는 우파의 세력은 간신이다. 또 20대, 30대 그들의 경험이 없는 걸 이용해가지고 그들의 돈을 뿌리고 정신적으로 선전선동하는 더불어민주당 애들도, 문재인도 간신 중에 간신이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챕터 5번째. 그러면은 지금 현재 대한민국 우파에서는 새로운 미래 대선, 미래 지도자가 안 나타나므로 과연 윤석열이와 최재형이 영웅인가? 백마 타고 오는 영웅인가? 이런 문제가 생긴다. 우파나 보수들은 이 새로운 지도자가 없으므로 쉽게 말해 반문재인 진영에
여기저기 뿔뿔이 흩어지면서 서로 공격만 하고 있는데 과연 윤석열과 최정희가 보수 우파를 재건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응원한 그 경제 성장사를 또는 미래를 갖다가 책임질 영웅인가 하는 문제다. 영웅이 될 수가 없다. 윤석열과 최재형은 문재인의 충성한 사람들이고 우파 세력을 탄압한 사람들이다. 그죠? 챕터 6번째. 그러면은 국민의힘 내부 언론에서 말하는 극우 세력, 강성 세력, 수구 세력은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계속 발목을 잡는 세력들이다. 자기들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한국당도 그렇고 미래통합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자기들의 마음을 달지 않으면 계속 자기들의 이권과 자기들의 과거의 정체성을 가지고 계속 자기들의 이익만 챙겨가는 간신들이다. 처절함도 없다. 국민의힘이 보면은 진정성도 없다. 국익을 우선하지 않는다. 시류에 편성하면서 정치공학만 따지고 정치공학적으로 진영 논리로 지금 문재인을 치려고 그러니까 판판이 당하는 것이다. 미래를 논하지 않는다. 이 극우 세력은, 강성 세력들은. 그러니 영웅과 국민을, 영웅을 받아들일 기력이 없다. 제가 말씀드렸죠. 칼이라는 것은 지금 문이 지배하려고 문재인을 치려고 그러는데 그리 안 된다. 그러면은 영웅이 필요한데 그 영웅이 누구냐? 국민이다. 그죠? 그 국민이고 또 레볼루션이다. 국민의 함성과 그런 것이 국민의 영웅이 되고 레볼루션이 되는데 국민의힘의 내부 강성 우파나 언론에서 말하는 극우나 수구 세력은 국민을 받아들일 영웅인 국민을 받아들일 기력도 없다. 윤석열과 최재형은 영웅이 되지 않는다. 국민 그 자체가 영웅이고 국민이 힘을 모으는 것이 영웅이다. 시민의 힘을 모으는 것이. 그러면은 마지막 난세에는 누가 이 시장을 주도하고 이 사회를 주도하고 정치를 주도할 것이냐. 국민뿐이 없다. 국민이 곧 영웅이다. 그렇죠? 영웅을 만드는 것도 국민이고 영웅을 만드는 것도 국민이고 영웅을 맞이하는 것도 국민이고 국민에 의해서 모든 게 움직여지는데 이 극우 우파 꼴통들은 한쪽으로 몰리켜 들어가 가지고 과거의 정체성과 과거의 생각만 갖고 지평을 넓히지 못한다. 그럼 일반 시민이 받아줄 것인가의 문제죠. 국민의 힘을. 대전제는 그죠? 문재인과 문재인 정권과 딸거지들은 벌써 능력을 상실했고 그죠? 심판을 받았어요. 선거로 말고 민심을 보면 돼요. 근데 그것을 칠 수 있는 건 국민뿐이 없는데 이 극우하고 한쪽에 들어간 사람들은 계속 국민을 공격하고 있다. 20대 30대 너희들은 뭐 했냐? 60대 70대가 만들어 놓고 20대 30대한테 너희는 뭐 했냐? 너희는 왜 데모하냐? 이러고 있다. 국민은 시대의 간신들과 난세의 영웅들을 분명히 분별할 능력이 있다. 그냥 주줄주줄 해봤는데요. 이게 전체적인 그 말인데요. 헤게모니라는 게 있죠. 그죠? 전 어려운 말을 되도록이면 안 쓰려고 그래요. 책에서 사람을 인용해가든가 그런 말 안 쓰는데요. 무식하기도 하지만은, 좌파 진영, 진보 진영 걸 갖다가 우리가 안 가져오면 안 돼요. 지금 세상 다 바뀌었어요. 그 영웅의 탄생을 보면 말입니다. 영웅의 탄생을 보면은, 다 공통점이 있어요. 그죠? 상대편 진영을 헐물기 위해서는 상대편을 갖고 와버려요. 영웅의 탄생을 보면. 정치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군사적으로 말씀하지 않고. 상대편의 헤게몬을 갖고 옵니다. 그리고 간신들의 특징이 뭐죠? 간신들 뒤에는 뭐가 있죠? 내가 간신이 되고자 하는 이유. 한반도 5천년 역사, 3천년, 2천년 역사하고 구한말 보면은 나는 내가 간신을 하면은 권력이란 자리가 오고
돈이랑 부가 온다. 그것 때문에 움직이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이 정권을 치고 싶고 문재인을 치고 싶으면은 우리가 과연 국민 화합을 위해서 정권을 위해서 정권 탈환을 위해서 움직이는 간신인가? 아니면 우리가 국민이면서 영웅인가?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될 때예요, 지금. 참 주제없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니까 가짜죠, 그죠? 이까지 하겠습니다.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화이팅 하십시오.